제가 그 마스크를 쓸 때 왼쪽 귀만 땡기고 아픈데 이것도 턱 관절 장애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턱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측두골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귀하고 이쪽 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 특히 이제 이쪽 힘과 이쪽 힘이 달라지게 되니까 뭐 한쪽이 더 당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턱관절 장애는 어디서 치료받아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절 질환이니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치아와 턱이 연결돼 있으니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치과병원의 구강내과에서 턱관절 장애라는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정말 치아나 턱을 치료하면 완치가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 턱관절 장애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반복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단순한 저작근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학적인 문제이며 전신부정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해야 완치되는 턱관절 장애라는 질환의 특성상 유기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이 어떤 다른 진료 영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아래턱과 머리뼈가 만나서 이루는 복잡한 구조의 관절입니다. 턱관절은 말할 때, 무언가를 씹을 때, 음식을 삼킬 때뿐 아니라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그 횟수를 세어보면 수천 번에 달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피로도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것입니다. 턱관절은 단순히 입을 벌리고 닫는 기능만 하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해부적 부위인 관절이 아니라 사람 인체 구조상 경추 1번, 2번과 연결되어 역학적인 축을 이루어 인체 균형을 잡아주는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턱에만 머물지 않고 근골격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신경과 혈관의 이동 통로이기도 한데요. 턱관절 주변에는 12개의 내신경 중 9개의 내신경이 지나가는데 제 위치를 벗어난 턱관절로 인해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턱관절에 인접한 공간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리게 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스크를 쓸 때 왼쪽 귀만 땡기고 아픈데 이것도 턱 관절 장애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보통 우리 그 마스크 끈이 이렇게 걸리는 부위가 이제 귀잖아요. 이 귀는 측두골이라고 이렇게 양쪽 옆에서 두개골을 이렇게 덮고 있는 두 개의 뼈인데 이 뼈는 원래는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턱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측두골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귀하고 이쪽 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 특히 이제 이쪽 힘과 이쪽 힘이 달라지게 되니까 뭐 한쪽이 더 당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잠을 잘 때나 집중을 할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 또한 턱 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구강호흡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입의 구순 폐쇄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벌리는 건데 그 이유는 뭐 비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원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강호흡은 턱의 위치를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구강호흡 자체는 아데노이드 얼굴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턱관절 장애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또한 턱관절이 틀어지면 턱관절, 두개골, 목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목뼈가 취하고 있었던 C커브가 무너지고 1번 경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목뼈 주위는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경동맥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목뼈의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 두뇌로 올라가는 혈류에 순환 장애가 생기고 경동맥과 축골동맥과 같은 혈관과 이곳을 지나가는 여러 신경 분지들이 압박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9개 내신경 중 어떤 내신경이 주로 압박되느냐, 어떤 혈관이 압박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3차 신경의 하악분지의 운동핵이 예민해지면서
저작근이 활성화되는 근긴장성 질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턱관절의 움직임은 축두근, 교근, 내익상근과 외익상근, 이복근과 같은 저작근과 주변의 여러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틀어진 하악가두가 신경을 손상시키면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고 근육의 긴장은 통증이나 개구장애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을 치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혼자 수축하지 않고 신경의 명령에 의해 수축과 이완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성 근육 통증은 근육의 운동을 주도하는 예민해진 신경을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치료가 중요한데요. 저작근 불균형은 침치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턱관절 좌우 위치를 교정해 균형을 찾아주는 편차치료, 턱관절 장애 교정의 핵심인 경추 1, 2번의 아탈구 교정을 위한 경추 교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에 더해 척추 교정, 골반 교정과 함께 다양한 추나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제대로 안 벌려지는데 이게 턱관절 장애인 건가요? 맞아요. 턱관절 장애는 3대 증상이 있어요. 일단 턱 통증, 그리고 개구장애, 그리고 턱소리. 이 세 가지 증상을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증상 중에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이제 턱관절 장애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턱이 틀어져 있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개구장애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하고 근육이 긴장도가 틀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열리는데 여기는 열리지 않는다든지, 여기는 열리는 근육을 쓰는데 안쪽에선 닫히는 근육이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개구장애고, 개구장애는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원장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어릴 때 먹는 부드러운 음식이 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그럼 성장기에는 딱딱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근육에 적당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뼈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린 시기에는 적당하게 그래 딱딱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턱이 발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턱관절 장애는 이미 턱이 성장이 완료가 되는데 턱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좌우 이제 근육도 불균형하고, 그리고 위치가 틀어지면서 신경이 압박이 되고 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근육을 강하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더 발달을 하게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딱딱한 음식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좌우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통증이 있다든지 개구장애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 딱딱한 음식에는 튀긴 고기, 그리고 오징어, 사탕을 이렇게 깨물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 줄 수 있고, 호두 이런 거를 깨물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안 좋아요.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불균형의 문제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